병선 씨가 메일이 와서 딱 얼굴을 봤죠. 욕을 하죠, 저한테. 네, 재밌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네, 슬레이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제 좋아했던 음악 장르가 이제 핑프락, 랩코어 막 이런 하드코어한 장르들을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나도 이런 밴드를 좀 해보고 싶다 생각해서 이제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바로 보컬을 구한다고 제가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주일이 지나도 제가 메일을 이제 남겼었는데 메일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갑자기 이제 병선 씨가 메일이 와서 딱 유일하게 딱 하나가 온 거예요. 병선 씨가 이제 번호를 주고받고 너 어디 무슨 몇 반이니? 해서 제가 찾아갔는데 뒷자리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엎어져서. 그래서 쉬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딱 얼굴을 봤죠. 그러니까 얼굴부터 봐야 되니까 딱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합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나는 무조건 밴드를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만 하고 지내다가 진짜 혹시 몰라서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갔어요. 정말 아무도 안 들어가거든요. 나는 이거를 처음 들었을 때 당연히 그 교무실 앞에 있는 그런 게시판에 붙였다는 줄 아니에요. 알았는데 인터넷 게시판이었고 인터넷 누가 들어간다고 그걸 거기 들어. 아니 근데 그때 댓글이 좀 달렸었어요. 제 게시글에 심지어. 중학교 때부터 밴드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멤버들을 만나게 된 계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축제 준비를 하면서 학교에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연습하라고 밴드 하는 친구들. 축제 때는 메탈을 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막 스피커에 다리 올리면서 막 베이스를 치는데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때 메탈리카 메탈리카. 커버를 했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저희랑 동갑인데 되게 무대 매너도 멋있고 언젠가는 이 친구랑 같이 우리 베이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크라잉 밴드가 꿈이었어요. 예, 레이지본 노브레인 같은 인디 밴드가 될 거야라는 꿈을 가지고 고3 때 드럭이란 클럽에서 저희가 관객들 진짜 위로 공연 그거를 위로 처음 공연. 겪었었어요. 그래서 크라이너 형님들이 이제 그때 군대 가 있을 때인데 휴가 네. 나오셨을 때마다 또 같이 공연도 하고 그런 경험을 좀 쌓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CD 그때 팔았거든요. 그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 공연하러 다니면서. 누군가는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오랜 팬들 중에 그 CD 있으시면 한 500장 이상은 팔았어요, 저희가. 매주 나갔거든요, 호수공원으로. 그때는 출입금지라는 이름이었고요. 네. 릴피쉬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500장 이상 팔린 그 데모 CD 디자인도 아버지가 직접 해주시고. 그 출입금지 표시 있잖아요. X자 그런 로고를 썼었어요. 울지 말아요 그때여 거리는 흔들려도 락스타가 되고 싶다는 비틀거리지.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형들처럼 뭐 아니면 어떤 밴드처럼 돼야지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조금 크게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사실 저희가 변화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좀 군입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은 시기에 군대를 입대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뭐 휴가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고 네, 음악적 방향성에 대해서 이게 또 시간이 흐르고 뭐 그럴 때마다 계속 음악도 변하듯이 자연스럽게 저희도 음악 듣는 것도 변하고 그러면서 저희 음악 색깔을 계속 바꿔 나갔던 것 같아요. 표현하고 싶은 게 조금 그때 방식에서는 그때 그런 음악들이 맞았던 것 같고 지금 와서는 그렇게 막 감정 변화가 극적으로 있진 않아서 제가 이제 음악을 하면서 이전에는 조금 되고 싶은 모습을 많이 따라갔었는데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제가 가진 장점과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꺼내지 않으면 이 음악이 뭔가 진정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를 조금 깨달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더 오래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음악 자체를. Why?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전환점이 된 음악은 저희한테 깊은 우리 젊은 날이라는 곡이었거든요. 그 곡을 내면서 저희 자체적인 레이블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도 했고 그 곡이 정말 판단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곡을 좀 쓴 적이 없었거든요. 잘 많이 없었어요. 거의 처음 시도했던 스타일이고 앨범의 마지막 곡 같은 느낌을 쓰면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잘 될 줄 노래를 몰랐죠.
제 반응이 조금씩 그 전에 냈던 노래들보다 되게 많이 느꼈고 이렇게 노래를 만들면 더 진심이 전해지는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노래 내면서. 아직까지도 들어주셔서 대표곡이 됐습니다. 네. 이번 앨범은 미래를 향해 피해 사랑해라는 제목으로 6트랙이 수록이 되었고요. 타이틀곡 우리들을 포함해서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새 앨범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을까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많이 들리는 게 사실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어요. 환경이나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저희가 삶의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뉴스들이 유난히 좀 많이 코로나 시대에서 많이 보였던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이 미래로 가는 뭔가 도입부 같은 시대인 건가? 혹은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아지면서 좀 안 좋아지는 건 없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운드나 가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래를 피해라는 또 피해의 의미는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좀 강해.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 그리고 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소식들도 너무 네트워크가 연결되다 보니 많이 보이고 그래서 적당히 사실 어떤 자기만의 그런 벙커를 만들어 가면서 향해 가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저는 이제 뭐 성격 자체가 맞서서 그걸 물리치고 가고 싶진 않고 피하면서 가고 싶어요. 즐겁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런 뉘앙스의 사진을 봤어 사실 저희가 신스팝 기반으로 계속 음악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미래라는 주제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영화 헐이라고 그 영화를 봤는데 되게 저희 주제랑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좀 많이 봤어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딱 틀어놓고 소리를 다 뮤트해놓고 사운드를 좀 많이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비트를 만들고 이제 병선 씨한테 보내주고 이런 느낌의 주제는 어때? 이런 색깔은 어때? 공유를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란 곡은 앨범 제목 중에는 사랑에 가장 가까운 곡이고요. 영어 제목은 골드라는 곡인데 미래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저는 과거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미래에 과거처럼 행복했던 순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예전에 제가 가장 행복하고 그런 즐거운 순간들을 다시 재현할 수 있고 우리들은 그런 힘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자라는 의미의 곡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남았을까 가사나 이런 감성적인 부분은 사실 절대적인 부분이에요. 저희가 전적으로 그냥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편이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번 가사를 시도를 했었는데 너무 감성이 다르기도 했고 멤버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세 번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다 탈락이 돼서 그냥 병선 씨의 그 감성을 그냥 믿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성향의 문화를 안 즐기는 뭐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 친구들조차도 제가 이제 음악을 들려주면은 좀 놀리죠. 놀리는 것 같아요. 되게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욕을 하죠 저한테. 중이병 감성이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굉장히 세게 말하죠. 사실 친구들이 뭐 얘기해도 기분 나빠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오히려 그게 이제 병선 씨의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새 INFP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소극적이고 아예 존재감을 안 느꼈던 또 스타일이 지금에서는 이렇게 막 회자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유형의 음악이나 글이나 가사를 좋아해주는 많은 분들이 더 사실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죠. 네가 떠들어대는 소리는 저는 그냥 한병선 그리고 예명은 구지라는 이름으로 솔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사실 밴드라는 꿈도 있었지만 백현진 씨나 뭔가 레이니선의 그 차차식 님이랑 그런 앨범을 보면서 나도 좀 찐득한 뭔가 구애받지 않는 정말 찐득한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은 생각도 항상 간직하면서 살았는데 저는 또 그런 음악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때그때 하고 싶은 음악들 발표할 수 있게 좀 뭔가 공간을 하나 마련해 두고 천천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음악적 휴식처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솔로 하시면서. 이제 안 봤는데 그래도 내면 반응이 좋으면 좋으니까 아, 그쵸, 그거는. 그거에 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받기 시작했고. 이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12월 31일 날 모두가 해피 뉴이어를 외칠 때 저는 지구가 멸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작업한 앨범이거든요. 좀 어둡고 좀 다크하면서 사회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음악으로 풀어낸 앨범을 제가 이제 솔로로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정원중 제 본명을 계속 사용을 하다가 인터넷에 이제 치면은 제가 첫 번째가 맨날 아니더라고요. 배우님이 계셔서.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좀 유명해져서 첫 번째로 가야지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겠다. 뭘로 하지 했는데 제 별명이 멸치거든요. 그래서 멸치를 영어로 하면 엔초비. 엔초비는 조금 뭔가 별론데 작은 물고기로 하자 해서 리틀 피쉬를 리틀을 이제 릴로 줄여서 릴피쉬 이렇게. 어렸을 때 굉장히 말랐어요. 네, 기타를 요러고 쳤거든요. 네. 말라가지고. 딱 그림자가 멸치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네 맞아요. 커피와 아이스크림 그럼 유나홍 팬분들이나 내년이면 10주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도 사실 그 인지를 못하고 있긴 했었어요. 모르겠어요. 왜 벌써 10주년이지? 조금 덤덤해진 것 같아요. 그 음악 활동을 좀 오래 해오다 보니까 진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사실 10년 음악을 했다고 저는 음악을 오래 한다고 해서 사실 음악이 더 잘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수록 10년차 밴드가 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막 들고 그래서 이거 숨겨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는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10년 뒤면 더 늙어 있겠죠. 그냥 희망하는 거는 조금 재밌게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밴드를 하는 이유도 재밌게 살려고 하는 거라서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각자 연락하면서 재밌게 밴드를 안 하더라도 밴드를 한다면 공연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모르겠네요. 그냥 어쨌든 재밌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소망하는 바가 있다라면은 그때도 이렇게 앨범도 내고 필드에서 공연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또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넷이서 재밌게 살 치킨집 같은 걸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청년집 이거 사고가 있구나. 10년 전에 저희를 생각했을 때도 10년 전과 지금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으니까 10년 뒤면 위아더 나잇의 시즌 3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약간 밴드의 그런 것보다 이제 서로 이제 각자의 10년을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밴드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건강이 중요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까지. 위아더 나잇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